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도 최측근으로 불렸던 최순실 씨를 애써 외면했다는데요. 자, 강명규 기자. 네. 재판정 안 분위기를 강기 기자가 좀 취재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 방청객 응모에서 떨어졌지만 방청객을 섭외를 해서 좀 얘기를 오늘 들었거든요. 우선 유영하 변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도 자주 좀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최순실 씨는 좀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게 이 방청객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면서 유영하 변호사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얘기할 정도로 좀 기분이 나빠 보이진 않았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 최순실 씨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옆에 있으니까 좀 슬쩍슬쩍 한 2번 정도 쳐다봤다고 하는데 방금 설명해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에게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강명규 기자. 당시에 좀 추첨에 보내가지고 헛걸음만 한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방청객 취재원들을 취재해 갖고 와가지고 새로운 소식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강 기자. 네. 그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이 없던 두 번째 재판에서 약간 좀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좀 불리한 증언을 할 증인도 출석을 했고요. 오늘 다시 최순실 씨와 같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요,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 2번 정도 무뚝뚝하게 쳐다봤다라는 게 이 방청객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고 좀 걱정이 되니까 계속 쳐다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방청객의 전언이었는데요. 또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옆에 있으니까 저번에는 좀 하품도 많이 하고 고개를 좀 자유자재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의 필요 이상 이게 옆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좀 뻣뻣한 자세였다는 게 방청객의 전언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최순실은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40년 지기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또한 보고 싶지도 않은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 재판정에는 오늘도 방청객들 그리고 시민들, 취재진들 가득 메웠는데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는 마지막에 함께 했었죠. 한광옥 전 비서실장하고 허원재 전 정무수석도 방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법정에서 주먹을 들어 올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응원을 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기도 했는데 법정 직원들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할지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청문회에 출석한 주 전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주 전 대표 저 발언을 하던 당일날 바로 앞에는 자신이 모시던 김승현 하나 회장이 앉아 있어서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자, 오늘도 좀 거침없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주진영 전 대표가 앉아있던 증인석이 여기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아있던 화면은 저 사진이랑 비슷한 저 화면 끝입니다. 걸으면요. 한 발짝, 2발짝, 3발짝. 그러니까 3발짝이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주진영 전 대표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씨라고 얘기하면서 피고 박근혜 씨라고 얘기하면서 좀 독설을 날렸고요.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 이 삼성의 그 합병을 돕는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주진영 전 대표가 오늘 이 증인석에 앉아서 3m 앞에서 한마디로 정신 나간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돌직구를 또 날렸습니다. 네, 오늘 주진영 전 한화증권 대표 이러한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나는 직접 들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나는 상당히 많이 놀랐다. 이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 뜻입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 얘기를 듣고
추측과 추리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주진영 전 하나증권 대표는 굽히지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단호히 얘기를.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다른 법정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는데 김 전 실장 지금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는데 오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정확히 심장병이 악화됐다라는 이유로 보석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24일 공판에는 직접 가서 봤던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거의 들어눕듯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오늘 이제 소환 출석하는 그런 영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상당히 좀 떡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떡이져 있다는 표현보다는 헝클어져 있고 좀 기름 분이 많다라고. 제가 급하게 고급스러운 네. 용어를 좀 사용하지 못해서,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4주째, 김기춘 씨 측의 말에 따르면, 전 비서실장 측의 말에 따르면, 연이은 재판 때문에 4주째 목욕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병세가 많이 악화됐고 몸이 좋지 않다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의 설명입니다. 아니 교도소 같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물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판 때문에 목욕을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일단은 구치소에서는요,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온수가 나오는 그 목욕탕의 경우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공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 겨울에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식수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이 봉사하시는 그 직원분들에게 뜨거운 물로 좀 끓여와라라고 할 정도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뜨거운 물로 자신은 목욕을 하겠다. 이 식수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온수의 공급이 사실 좀 자유롭진 않고 본인에게 좀 잘 맞는 온도의 물이 있고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 구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목욕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식수를 사다가 생수를 사다가 목욕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이어서 또 지병을 앓고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운데 늦게까지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목욕할 시간이 없더라 이렇게 네. 호소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어찌됐건 간에 김기춘 전 실장 보석을 신청했다는데 이 법원에서 허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 이 국정농단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다른 피의자들, 지금 현재까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게 없었습니다. 특히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막 재판을 시작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연루되어 있는 다른 공범들, 다른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재판부의 생각인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도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고령이기도 고령이고요. 지금 80에 가까운 나이이기도 하고 지병을 호소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건강상의 고려가 아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란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정부 사람들을 짚어봤다면 지금부터는 현 정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송환 일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내일 모레면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정유라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거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늦으면 30일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도착합니다. 편도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보시면, 일단 덴마크에서 30일 오후 4시쯤 출발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31일 오후 3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도착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즉시 체포하고 48시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유라 씨가요. 그런 다음에 추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의도가 있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소 절차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법무부 검찰이 걱정했던 게 덴마크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이 없어서 중간에 다른 나라를 경유할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협조를 또 받아야 된다. 잘못하다간 정유라 씨가 거기서 체포가 끝날 수도 있다. 풀려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치면서 네덜란드 정부랑 저희가 그 범죄인 인도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나 보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덜란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범죄 인도 협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유라 씨가 거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끔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라 씨가 강제 추방이 아니라 이제 점대인 인도조약 협의에 따라서 함께 송환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유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협조만 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그 현지와 협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네,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모레 오후 3시에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으로 붙잡혀 온다라는데 정유라 씨 변호인도 지금 엄마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유라의 재판 때에도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결국 모녀 재판을 모두 이경재 변호사가 맡게 된 건데 오래전부터 선임이 됐다고 하고요. 이경재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는 도덕적 질책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없다. 이러면서 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정서와는 상반된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 재판부에서 정 씨를 구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인데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선임계가 이미 작년 10월에 제출돼 있었고요. 예. 정유라 혼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자기 어머니와 공범, 또 아니면 대학 교수하고 공범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이런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입증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예. 이런 과정에서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라가 입국해서 조사받는다 해서 예.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결국 저 말은 정유라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엄마인 최순실 씨가 주도적으로 했고 그렇죠.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추가 처벌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정유라가 조사를 받더라도 이 얘기를 해서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정유라 씨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노승일 스포츠재단 부장 같은 경우는 그 정유라 씨는 폭탄 같은 존재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경재 변호사 제가 전화를 했을 때도 이렇게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아무래도 계속 들어오라고 했었다. 미루지 않았고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었는데 이제 최순실 씨가 엄마 된 마음에서 말렸던 거다라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조언을 받고 들어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이경재 변호사가 사실 최순실 씨도 변호를 맡았지만 그 전에 정윤회 씨도 변호를 맡았었어요. 그 정윤회 씨 문건 사건 때도 변호를 맡았었는데 이미 이 가족들과 깊은 신뢰가 있는 사이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이야기가 다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실제로 덴마크에서 체포된 이후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빠져나가는 듯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씀. 저는 회사 일 같은 건 아예 모르는 게 항상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잖아요.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거는 모르고. 예, 하지만 이 최순실 씨의 진술이 혹은 뭐 여러 법정에서의 그 증언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요. 일단은 최순실 씨가 수사를 받기 위해 독일로 들어온 이유가 이 정유라 씨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혹은 뭐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유라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이 수사가 진전이 된다면 이 진술이, 최 씨의 진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죄수의 딜레마라고 일단 두 사람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관련된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할 경우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고 정 씨가 모르고 최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의 진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법정에서의 그런 위치 이런 게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에 대한 송환 조사가 또 다른 그 갈래를 치는 전환점이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